풍무중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름방학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개학을 하고 2학기엔 전면 등교가 돼서 교실에서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은 1학기에 잠깐 진도를 나갔던 기본 도형의 처음 부분을 같이 복습하고요. 다음 수업부터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움 노트를 통해서 복습하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배움 노트 꺼내와 주시고요. 혹시 배움 노트가 없는 친구들은 출력한 후에 이어서 수업을 들어주세요. 네, 먼저 오늘 배울 학습 목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학기 때 첫 번째로 점, 선, 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직선, 반직선, 선분. 네, 이런 단어들 기억나시죠? 이런 아이들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그리고 네 번째 막꼭지가 이런 단어 다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수직 이등분선하고 수선의 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1학기 때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이 정리하면서 복습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열공해요. 네,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첫 번째 개념입니다. 친구들 뭘 배웠냐면 기본 도형, 도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걸로 우리가 점이 있었고요. 그죠? 점, 그 다음에 선이 있었고, 네, 이렇게 면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추가적으로 배웠냐면 이런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됐죠? 네, 선이 됐고 또 선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면이 됐다. 이런 내용 배웠고 첫 번째, 두 번째로 또 뭐를 배웠냐면 네, 선과 선, 두 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점을 뭐라 부른다? 교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런 면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면. 네.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요 선을 뭐라고 부르자? 교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보자면 네, 이 주어진 입체의 도형은 밑면이 이렇게 사각형인 사각뿔이죠. 이 사각뿔에서 교점과 교선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교점은 꼭지점, 그 다음에 교선은 모서리.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교점의 개수 꼭지점 위에 1개 있고요. 밑에 4개 있죠? 총 모두 몇 개 있다? 5개. 그 다음에 교선, 모서리에 해당됩니다. 옆에 하나, 둘, 셋, 4개 있고 또 밑면에 하나, 둘, 셋, 넷. 총 모두 몇 개 있다? 8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직선, 반직선, 선분. 이런 단어도 배웠고요.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는 걸 배웠는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네, 고3 때까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직선의 특징이 뭐였죠? 양쪽으로 끝나지 않는 거. 그래서 점 A, B를 지나면서 양쪽으로 끝나지 않는 직선 A, B는 B랑 A를 지나면서 양쪽으로 끝나지 않은 직선 B, A랑 어떻다? 같다. 네, 이거 같다라는 내용 얘기를 했었고요. 반직선 AB, 반직선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앞에가 누구? 출발점, 뒤에가 방향. 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B 쪽으로 끝나지 않는 이 반직선 AB는 기호로 A를 앞에다 쓰고 B 쪽 방향으로 화살표 표현하는 건데요. 이 반직선 AB는 B에서 출발해서 A 쪽으로 가는 반직선 BA랑 어떻다? 같지 않다라는 거.
요거 너무 강조했던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선분. 선분의 특징은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래서 선분 기호 위에 그냥 짝대기만 표현해서 선분 A, B,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는 이 선분 A, B는 B에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선분 B, A랑 어떻다? 같다.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배운 내용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 A가 있고요. 점 B가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 이렇게 간다던가 뭐 이렇게 가는 이거를 길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짧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짧죠? 이렇게 선분일 때 가장 짧죠? 그래서 가장 짧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정의를 하고 그것은 선분의 길이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분의 같은 경우는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분 A, B를 보면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를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를 쟀을 때 그 길이를 2등분하는 점, 즉 가운데 있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중점이라고 했고 알파벳으로 M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내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분 AM, 이 AM은 선분 MA 어떻다? 같다. 네, 우리 친구들 선분의 특징이죠? 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선분 AM은 선분 BM과 길이가 같다라고 했는데요. 네, 길이를 2등분했기 때문에 AM 여기의 길이와 선분 BM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 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내용을 배웠냐면 각에 대해서 배웠죠. 각. 그래서 여기 점 5입니다. 점 5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이 있어요. 이 반직선,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을 우리는 각이라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각을 기호로 나타날 때 앞에 요 기호 빨간색 이거 보입니까? 각 기호를 반드시 써줘야 되고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A, O, B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각 어떻게 써도 되죠? B, O, A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O가 어디에? 가운데 와야 된다는 거. 네, 각 기호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배웠냐면 두 선이 지금 보세요. 이 선과 이 선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만나고 있습니다. 만났을 때 생기는 점은 교점이라고 했고 만났을 때 생기는 각은 교각입니다. 근데 교각들 중에서 특별히 마주보는 각이 있어요. 이 마주보는 각은 막곡지각이라고 정리하고 이 막곡지각의 성질, 크기가 항상 어떻다? 같다. 막곡지각은 서로 크기가 같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요 A랑 65도가 막곡지각이므로 각 A의 크기는 65도. 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단위를 쓰는 거 되게 강조하면서 배웠죠. 그래서 각도 뒤에는 도자까지 꼼꼼하게 써주세요. 네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뭘 배웠냐면 직교, 수직 이등분선, 그다음에 수선의 발,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같이 볼게요. 지금 직각, 직각은 몇 도? 90도를 의미한다 라고 했고 지금 두 직선이 이렇게 90도로 만났을 때 90도로 만난다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던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직교한다, 수직이다. 네, 같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개념 수선. 수선이라 함은 한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을 의미하는데 지금 그림으로 보자면 이 빨간색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 누굽니까? 파란색이죠. 그래서 빨간색 직선의 수선은 파란색 직선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 파란색 직선의 수선은 빨간색 직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 개념입니다. 지금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이 점에서 직선에 수직으로 내렸을 때, 수직으로 내렸을 때 가장 어떻죠? 짧겠죠. 뭐 이렇게 뭐 연결하는 것보다 수직으로 연결했을 때가 가장 어떻다? 짧으며 이 짧았을 때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를 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그렸을 때 이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른다? 수선의 발. 이 수선의 발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1학기 때 4시간에 걸쳐서 개념을 정리했고요. 이 배운 개념들을 배움 노트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배움 노트 준비해 주세요. 우리 배움 노트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배움 노트 1번입니다. 1번 다음 도형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교점의 뜻이 뭐죠? 두 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여기 1개 2번 만나서 두 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없죠. 그래서 없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0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볼게요. 3번 교점 여기서 한번 만나고요. 또 여기 그래서 총 3개 4번 쉽죠? 꼭지점 세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모두 몇 개 있다? 5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번 볼게요. 오른쪽 직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1번 면의 개수. 좀 우리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름에서 벌써 알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 면이 몇 개예요? 6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구체적으로 면을 세어본다면 위에 아래에 해서 2개 그 다음에 옆에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저 뒤에까지 4개 이렇게 해서 총 모두 몇 개 있다? 6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모서리 AB와 했는데 모서리 AB 여기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 BC 빨간색 부분인데요. 둘의 교점 어디서 만나고 있죠? B에서 만나고 있죠? 정확하게 쓸 때는요. 점 B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에서 면 ABCD와 라고 했는데요. 면 ABCD가 지금 어디 있냐면 위에 있는 이 면이네요. 면 ABCD와 면 DCGH D 여기 있고요. CGH 연두색 면이죠. 두 면의 교선 두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여기 찾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모서리 CD 이렇게 써도 되고요. 선분 CD 이렇게 써도 정답입니다. 3번 볼게요. 다음 도형을 기호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는데요. 직선, 반직선, 선분을 물어보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는 P와 Q를 지나면서 양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직선 PQ 물론 직선 QP를 써도 맞습니다. 2번 볼게요. 2번은요. 시작과 끝이 있는 선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분 PQ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선분 QP도 맞고요. 3번하고 4번은요. 조심해야 될 게 반직선입니다. 반직선은 출발과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3번 같은 경우는 P에서 시작해서 Q 쪽으로 가기 때문에 P를 앞에다 쓰고 Q 쪽 방향 반직선 PQ 그 다음에 4번은 Q에서 시작해서 P 쪽 방향으로 Q를 먼저 쓰고 P 쪽 방향 이렇게 반직선 QP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다음 중에서 보기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을 나타낸 것끼리 짝지은 것은 하고 했는데요. 지금 보기를 봤더니 이 보기가 6개 나온 것들 중에서 뭘 느꼈냐면요. 기역, 직선이죠. 또 직선인 걸 찾아보자면 비읍. 네.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기역의 직선 AB, A를 지나면서 AB를 지나면서 양쪽으로 끝나지 않은 이 직선 AB와 BC, 직선 BC, B와 C를 지나면서 양쪽으로 끝나지 않은 이 두 직선은 서로 어떻다? 같습니다. 일직선상에 점들이 있다면 네,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과 비읍에 해당되는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들 볼게요. 이 남은 것들을 봤더니 지금 다들 반직선을 의미합니다. 그죠? 다 반직선, 4개가 반직선인데 반직선에서 중요한 게 출발점이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출발점이 같은 게 디귿하고 미음. 지금 요 2개가 출발점이 누구로 같죠? A로 같죠? 나머지 것들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후보에서 탈락. 그러면 지금 디귿인 반직선 AC는 A에서 출발해서 C 쪽 방향이고요. 미음인 반직선 AB는 A에서 출발해서 B 쪽 방향. 둘이 어떻습니까? 같죠. 그래서 디귿과 미음에 해당되는 4번. 답은 2개, 2번과 4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움 노트 2번 볼게요. 2번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면 2점 사이의 거리와 네, 그 2점 사이의 거리는 가장 짧았을 때 선분으로 정의를 하며 그것의 가운데 있는 점을 충점이라 하자.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면 1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그림에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중점이기 때문에 길이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길이가 8cm라고 선분 AB가 8cm로 나왔기 때문에 그 길이를 2등분하는 길이는 4cm겠죠. 이렇게 써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문제 1번 가볼게요. 선분 AB는 선분 AM. 이 AM의 몇 배죠? 2배. 네, 2배고 선분 MB의 마찬가지로 2배입니다. 네, 이런 거는 쉬워요. 근데 2번이 조금 헷갈립니다. 선분 AM은 선분 AM 이 파란색 부분은 지금 4cm고요. 선분 MB는 이 MB 여기도 몇 cm죠? 4cm죠? 네, 둘은 서로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선분 AB는 이 빨간색 A에서부터 B까지 얼마라고 했어요? 8cm죠. 지금 4cm는 같은데 8cm 같을 수가 없겠죠. 여기에 뭐를 해줘야? 2분의 1을 해줘야 약분해서 얼마로 같습니까? 4cm로 같겠죠? 그래서 첫 번째 네모칸에는 2분의 1, 두 번째 네모에는 4c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선분 AB는 여기인데 지금 12cm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M은 선분 AB의 중점 따라서 12cm를 2등분하니까 각각은 6cm 일 때 물어보는 거 선분 MB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M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 선분 MB는 얼마죠? 6cm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네, 3번 볼게요. 지금 M은 선분 AB의 중점이고 문제를 읽는 순간 지금 선분 AB가 11cm인데 M이 중점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죠? 6cm. 네, 2등분 하니까. 그 다음에 두 점 P와 Q는 각각 선분 AM과 선분 MB의 중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P는 AM의 중점, 요 P는 AM의 중점이므로 6cm를 2등분 하니까 3cm씩
2등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Q는 MB의 중점이죠. MB. 여기에 중점이 Q니까 마찬가지로 6cm를 2등분하니까 3cm, 3cm. 이렇게 각각의 길이를 표현한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면 보고 답할 수 있습니다. 1번 선분 AM의 길이. A에서부터 M까지의 길이 얼마죠? 네, 6cm. 그 다음에 2번 A에서부터 P까지. A에서부터 P까지. 여기 하늘색 부분이죠? 얼마예요? 3cm. 그 다음에 Q 선분 QB. Q에서 시작해서 B까지. 연두색 부분 대답하면 됩니다. 네, 3cm. 마지막 선분 PQ. P에서 시작해서 Q까지. 여기죠? 그러면 이것도 3cm, 3cm 두 개 더해서 몇 cm? 6cm. 대답할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도형 문제는 중점이다 라고 나오면 길이를 2등분하는 길이가 같다라는 표시를 한다던가 지금처럼 구체적인 길이가 나왔을 때 2등분하는 값을 써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4번 똑같은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고 라고 했습니다. 요 M이 지금 선분 AB의 중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말할 수 있냐면 AM의 길이와 MB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네, 그림으로 같다 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뭘 말할 수 있냐면 지금 N은 AM의 중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N은 선분 AM 중점. 따라서 여기 각각 같아야 되는데 NM의 길이가 지금 5cm라고 나와 있죠. 그럼 앞에 선분 AN의 길이도 5cm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알 수 있냐면 A에서부터 M까지 요 길이가 앞에 5, 뒤에 5 더해서 얼마입니까? 10이죠. 네, 10cm.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우리가 M이 중점이라고 해서 두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뒤에 선분 MB의 길이도 10cm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 길이를 구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대답하면 돼요. 선분 MB, M에서 B, 10cm. 두 번째, 선분 AB, A에서부터 B까지 이 전체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10cm, 10cm 더해서 얼마? 20cm. 그 다음에 세 번째 MB, 선분 MB는 N에서 시작해서 B까지입니다. 그러면 앞에가 얼마죠? 5cm, 뒤에가 10cm. 둘을 더하니까 얼마? 15cm. 네, 그래서 중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각에 대한 내용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다음 각을 점 ABCD 5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X 여기 분홍색 부분 이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 각 기호를 써줘야 되고 지금 각 X는요 여기죠, 여기 그래서 각 DOB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각 BOD 둘 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 O가 어디에? 가운데 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B, D, O 이런 식으로 O가 가운데 있지 않게 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죠? 틀린 거예요. 네, 요거 조심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각 Y 2번 여기 파란색 부분 여기는요 지금 이 각 Y는 요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각이죠. 그랬을 때 각 Y는 각 COD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각 DOC 둘 다 맞습니다. 2번 문제 갈게요. 각 AOB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지금 각 A
O, B.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네, 우리가 각을 풀 때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직선. 이 직선은 평각으로서 몇 도이다? 180도이다. 요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쪽이 120도니까 이쪽은 몇 도여야 180도가 됩니까? 60도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각 AOB는 60도. 네, 이 기호, 도형에서는 기호를 정확하게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거 볼게요. 각 AOB가 지금 AOB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옆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직선, 평각 몇 도? 180도라고 했습니다. 그 180도 중에서 이쪽이 25도.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거 배웠죠. 이 기호 무슨 기호예요? 직각 90도를 의미하는 거랬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AOB를 뺀 요 각이 전체 몇 도입니까? 둘을 더해서 115도이죠. 그래서 180도에서 뺀다면 각 AOB는 65도 이렇게 나옵니다. 3번 볼게요. 다음 세 직선이 한 점 O에서 만날 때 다음 각의 막꼭지각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막꼭지각의 뜻이 뭐죠?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각들 중에서 마주보는 각입니다. 그러면 1번 각 AOF 한번 볼게요. AOF 이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각이죠. 그래서 마주보는 각이 바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장하는 것도 정확하게 하는데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연장하면 더 잘 보이죠? 그래서 답은 각 COD 물론 각 DOC도 맞습니다. 2번 볼게요. BOC 각 BOC BOC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도 마찬가지로 두 직선을 연장했더니 마주보는 막꼭지각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FOE 이렇게 쓰면 되고요. 세 번째 거 볼게요. 각 DOF D 여기 있고요. O 여기 있고요. F 여기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요 각을 물어보는 건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들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면 마주 보이는 게 막꼭지각이 확실하게 보이죠? 여기예요, 여기. 그죠? 그래서 기호로 쓴다면 각 A, O, C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4번 볼게요. 4번은 두 가지 내용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마주보는 각. 마주보는 각은 막꼭지각으로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X랑 75도가 막꼭지각이니까 각 X는 75도. 두 번째 내용은 또 뭐였냐면 직선, 일직선. 평각 몇 도? 180도랬죠? 180도에서 지금 75도를 뺀 각 Y는 얼마가 된다? 105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번 볼게요. 2번 지금 X랑 마주 보는 애가 35도 막꼭지각이죠? 따라서 X는 35도 이렇게 구했고요. 지금 Y의 막꼭지각이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막꼭지각보다 이렇게 일직선은 몇 도이다? 평각 180도이다. 이용할게요. 그럼 여기가 60도고 X가 좀 전에 35도고 둘이 더해서 몇 도입니까? 95도죠. 그랬을 때 Y까지 더해서 이 세 개가 다 더해서 몇 도가 돼야 된다고요? 180도. 그래서 180도에서 95도를 뺀 값 얼마입니까? 85도. 각 Y는 85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마지막 내용인 배움노트 4번 정리할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다음을 기호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는데요. 1번 직선 AB와 직선 AB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직선 PQ 여기 있습니다. 둘의 관계. 둘 중요한 거 이 기호 눈여겨보셨나요? 뭐 한다는 거죠? 90도로 만난다. 뭐 한다? 직교한다. 라는 것을 한국말로 직교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기호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기호로 나타날 때 직선 AB와 직선 PQ가 직교한다. 기호 기억하시죠? 우리 친구들? 네, 요 기호가 직교한다는 기호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 지금 직선 PQ가 누구지? 네, 파란색 선에 수직인 직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누구예요? 직선 AB. 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점 A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점 A에서 직선 PQ에 내린 수선의 발. 네, 수직으로 내렸을 때 만나는 교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O만 쓰면 안 되고요. 점 O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점 P가 여기 있는데요. 직선 AB 사이의 거리. 네, 가장 짧았을 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지금 선분 P5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선분 P5 이렇게 정의해 주세요.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직사각형 ABCD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점 A와 BC 사이의 거리는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정했습니까? 네, 가장 짧았을 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요 길이를 물어보는데 우리 직사각형의 성질이 뭐예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따라서 선분 AB에 해당되는 길이로서 답은 7cm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2번 볼게요. 점 C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선분 AB, 변 AB, 이 파란색 AB 사이의 거리는 네, 변 BC의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이는 위에 있는 AD의 길이랑 같으니까 답은 10cm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3번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점 C에서 선분 AB 여기 있죠.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은 길이 같은 게 아니라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점. 어디서 만나고 있습니까? 네, B에서 만나고 있죠? 답은 점 B.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점 C와 선분 AB 사이에 여기에 거리. 네, 여기 수직으로 만났을 때 이 거리 얼마? 7cm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1학기 때 4시간에 걸쳐서 배운 내용들을 네, 이렇게 정리하느냐 너무 힘들었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진도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